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내 운명을 조각하는 것은 네모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운명을 조각하는 것은 저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말은 운명에 조각하리다. 네, 이 책의 작가는 이민호라는 분인데요. 젊어요. 30대인데요. 여기 날개 표지에 이분의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소통의 힘을 믿는 소통 전문가라고 합니다. 소통 전문가. 이분은 연예인들의 말하기 선생님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아시죠? 그거하고 저 JTBC 말하는 대로의 스피치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바시 또 이제 말하는 대로인데 여기 연예인들도 나오고 또 많은 유명인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런 스피치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TV 오디션 1억 원의 러브콜 ET에서 이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즐거운 소통학교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영어 말하기와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버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강연도 하면서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직업인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그동안은 말을 세련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잘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썼다고 하면 이 책을 통해서 상대에게 또 듣는 분들한테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말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해준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제대로 요리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재료가 있어요. 특히 우리의 삶에서 겪은 희노애락은 캐비어와 같은 고급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있으니 당연히 요리법이 필요하겠죠. 말하기에도 요리법이 있어요. 그 요리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재료와 요리법이 뭉치면 맛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목표는 간단해요. 당신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말하기는 맛있다.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크고 많은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유일한 자기만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살면서 경험한 것들, 또 알게 된 것들,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아주 소중한 식재료인 이 캐비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감, 이야기거리가 있으니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만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소통 전문가 될 수 있고 또 훌륭한 이야기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 파트 2에서는요, 말하기가 즐거워진다, 또 파트 3에서는 마음속 알람이 울린다, 파트 4에서는요, 능력은 감탄을 주고 배려는 감동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진실한 소통은 힘이 있다.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여기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게 되면요. 말을 어느 정도 섞어보면 이 사람의 성품, 성향, 또 수준,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이 모여서 여기 말대로 말은 운명의 조각하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하루의 말이 모여서 나의 하루를 조각하고 또 이 하루가 모여서 내 평생을 조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운명을, 내 운을 더 좋게 만들려는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잘하면 또 소통을 잘하면 또 상대방한테 공감 가는 말을 잘하면 살면서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운대가 좋아지는 거죠. 영업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유튜버 크리에이터 하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소영이는 초등학교 때까지 아주 소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당당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고민을 듣게 된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소영아,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너는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간단했어요. 앞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당당 소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좋았던 기억, 또 아주 안 좋았던 기억.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거의 무려 45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날 이제 채점한 결과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제가 반에서 꼴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손바닥을 맞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는 참 바보구나.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도 저한테 막 바보라고 놀려댄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라벨 효과라고 하는데요. 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게 각인이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항상 반에서 하위권이었어요.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이제 라벨 효과라고 합니다. 네, 또 이 반대로 굉장히 좋은 경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주대학교에 다니시는 제 선배가 있는데 교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께 브리핑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영업을 할 때인데 한번 해봐라, 내가 선배가 들어봐 줄게 해서 그 선배한테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의상아, 너 말 참 잘한다. 너 강연가로 가면 성공하겠어. 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그 선배님의 말 한마디로 내가 말을 잘하나? 저 선배님 그렇게 말할 정도면 내가 정말 끼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 선배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강연도 하고 스피치도 하면서 이 말하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라벨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라벨 효과로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아이예요. 그렇지?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엉격그래. 네, 그러죠.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몇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나는 착한 아이라는 라벨을 딱 붙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더 착하게 말씀 잘 듣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또 착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소영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넌 앞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에게 라벨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당 소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라벨을 잘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붙여준 라벨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스스로한테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그 라벨이 있다고 하면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요,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20대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A라는 강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20대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자, A라는 강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다 바른 말이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대가 참 살기 힘든 시대죠.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자, A하고 B하고 여러분들이 20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 더 훨씬 호감이 가나요? 네, 당연히 두 번째 분의 말이죠. 이 청년들의 상황을 인정해주고 독려해주고 존중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A 같은 사람이었나 B 같은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네, 성공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일의 강연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8자로 시작합니다. 8, 100만 원? 아닙니다. 8, 1000만 원? 아니에요. 8억입니다. 8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도 나중에 이제 성공학대가 돼서 8억을 받는 강사를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공학 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성공하기 위해선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자,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은 상위 10%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들 잘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20년 넘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상위 10%의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런 강연을 찾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을 되게 이제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심만 한다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는 패턴이에요. 그는 강연 내내 듣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청중을 가르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 스타를 대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 듣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기가 열리죠. 그는 마음을 열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꼭 강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호감이 가요. 그죠? 굉장히 만나고 싶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잊혀지지가 않죠. 제 대학교 때 그 선배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은요, 살면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호감도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내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화난 말에 화난 말로 답하지 마라. 싸움은 두 번째 화난 말에서 시작된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난 말에 화난 말로 답하지 마라. 싸움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두 번째 화난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막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럼 나도 여기서 화난 말로 대답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죠?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은 향나무 같은 사람이다. 자신을 향해 내리찍는 도끼를 향해 향기를 내뿜는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정말 멋진 말이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은 향나무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해 내리찍는 도끼를 향해 오히려 향기를 내뿜는 향기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굉장히 못되게 울었거든요. 막 진짜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냈었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맛있게 만든 음식을 뭐 짜다 맵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투정을 부리고 그냥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다음에 더 맛있게 해줄게. 일단 먹어라. 이제 이렇게 제가 내리쬐는 그 도끼의 향기로 대응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제 대학교 2학년 때 제 친구예요. 이 친구는 21살인데 머리가 이렇게 이만큼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못됐죠. 막 놀렸어요. 넌 머리가 없어서 어떡하냐. 그 여자나 사귀겠냐.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무지하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없는 게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그걸 오히려 놀림의 대상으로 하니 저 같았으면 진짜 주먹이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아 그렇지만 괜찮아. 이 머리 벗겨지면 있잖아. 여름에 얼마나 시원한데 이러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향나무같이 대답을 해요. 이렇게 오래전 일인데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내리쬐는 도끼에 향나무같이 저한테 대응한 그 친구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만날 때면 그 미안한 마음에 제가 항상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내리쬐는 도끼에 같이 도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싸움이 되고 사람의 관계가 이제 그냥 갈라지죠. 근데 내리쬐는 도끼에 향나무처럼 대응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고맙고 감사하고 멋진 사람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마른 운명의 조각칼처럼 자신의 운명을 아주 좋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분들이죠.
당연히 지금 그 친구는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 회사의 지금 대표가 돼서 엄청난 리더십으로 회사를 잘 키워가고 있어요. 바로 향나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인성이 아직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지만 향나무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내용하고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3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내 운명을 잘 조각할 수 있는 말하는 방법 5가지를 제가 골라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